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휴가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추어 오늘부터 이틀간 지역 내 가볼 만한 피서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째 날로 특색 있는 체험장으로 거듭나면서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 농촌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순천 덕동마을을 김종수 기자가 가봤습니다. 도민들의 물줄기인 주화모를 따라 고즈넉한 산골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인구 유출로 마을의 소멸까지 거론됐던 곳. 하지만 지금은 색다른 즐길거리를 토대로 귀농 인구가 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관에서 펼쳐지는 즐길거리는 방문객들은 물론 귀농을 꿈꾸고 있는 예비농가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교육농장으로 지정된 뒤 휴가철은 물론이고 찾는 발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결실을 직접 만져보고 농사의 가치를 새삼 느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의 특산품마다 주민들의 땀이 배있고 준비하는 밥상에는 이들의 정성이 묻어나옵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도 밖에서 구입한 게 없어요. 이 음식 변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너무 좋다고. 한옥풍의 숙소와 살뜰하게 정리된 골목길은 지친 일상을 접어들 수 있는 색다른 휴식처가 되고 인근에 자리 잡은 송광사와 주화모도 독동마을과 함께 마음에 담아갈 만한 추천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처럼 개성과 특색으로 단장한 마을들은 지역 관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작년 14만 명의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서 농촌을 방문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소득 창출에도 많이 기여를 해주시고 있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농촌 마을들. 단출하지만 매력이 넘치는 이곳들에 어른들에게는 향수가 가득 찬 추억 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거듭나면서 이색 피서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백운산 4대 계곡에서 안전사고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바가지 요금과 미신고 영업 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이번 점검을 위해 전담 인력을 따로 꾸려 원산지 허위 표시와 환경 오염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전남 동부 지역 유해 발굴 사업을 위한 6.25 전쟁 참전 용사 증언 청취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의 보훈단체 소속 참전 용사 120여 명을 초청해 당시 전투 경험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감식단은 이번 청취회에서 나온 증언을 유해 분석 지도를 제작하고 발굴 지역을 선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참전 용사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3천여 건의 유해 소재를 제보받아 1,400여 위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광양 세풍 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알루미늄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연간 33톤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출 물질의 농도와 양을 고려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추적 조사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용해로가 설치될 경우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종류와 양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용해로를 보유한 전국 7개 알루미늄 공장의 배출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먼지는 배출 허용 기준의 40% 수준이었고 다른 오염 물질의 농도도 허용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연간 33톤, 질소 산화물이 20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0%를 차지했고 황산화물과 먼지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제 밍타에서 받았던 게 100% 운영을 했을 때 44톤에서 50%에서 22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했던 거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들도 현재의 사업 계획이 유지될 경우 용해로 설치에 따른 환경적, 신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은 여전했습니다. 용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알루미늄 입자는 독성이 강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집진 시설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데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엔 이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어 추적 조사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알루미늄 공장 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더라도 이미 대기 오염도가 높은 광양만권에선 주민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적의 방지 시설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내보내지 말아야 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은 과연 없을 것인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미리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결국 주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얘기한 거죠. 한편 용해로 설치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회의를 가진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전남 동부 일부 지역의 대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 등 8개 지점에서 중금속 성분과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철 농도가 50에서 80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아연과 납 수치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조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배출 일정에 맞추어 진행했다며 제철소의 바람 영향권에 있는 묘도와 남해에서 중금속 농도가 유독 높게 나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시민단체와 상공인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와 광양시 상공인협의회는 어제 광양 LF 아울렛 앞에서 아베 정권이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당사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불매 운동에 대해 폄하 발언을 한 일본 브랜드 매장이 있기 때문에 LF 아울렛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말까지 관광재단을 설립합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광역 관광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은 저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역권을 묶는 통합 컨트롤 타워는 없는 게 현실. 전남도가 도내 관광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관광재단을 올 하반기까지 설립합니다. 도는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연도 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 정관 등 제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남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전남 관광의 통합 추진 체계로 전남 관광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관광재단 설립 움직임에 전남 동부권 광역관광협의체 구성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여수, 순천, 광양시가 참여하는 동부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됐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 분야의 공동 마케팅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 크루즈 관광 연계 사업을 포함해 광역 관광 체계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2015년 3월부터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전남도가 관광재단을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광협의체 출범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 미래 먹거리 산업인 관광 산업에 광역협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와 도내 각 지자체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 등 22곳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어제 도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내년부터 지급할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예산을 분담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도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급액과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견 조율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이 10만 원을 적금하면 당국이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올 2회째 사업에 들어갑니다. 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근로소득 50% 이하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7시 10분을 기해서 서울에는 올 들어 첫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지금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충남 지역으로는 지금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해를 건너온 이 폭우대가 점차 내륙으로 더 들어오면서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앞으로 더 굵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안 동남구에는 134.4mm, 인천 강화와 철원 장흥 등지로도 100mm가 넘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터이니까요. 앞으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도 관악구 지역이 이미 40m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많은 지역에 호우경보가, 그밖에 중부 대부분 지방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80에서 200mm,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쏟아지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많아야 40mm 내리는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점차 비가 내리겠지만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7도, 대전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